러시아 푸틴이 계속 전쟁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제가 먼저 읽었을 때 전쟁 카드는 2개는 다 나왔어요. 사실은 다 나왔는데 제가 왜 전면전으로 안 갈 확률이 높다 그랬냐면, 뭔가 나라가 파괴가 되고 막 좀 그런 게 같이 나와야 전면전으로 가는데, 그런 게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전쟁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국지전, 그러니까 국지전은 할 수 있다는 게 뭐 돈바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크림 반도 먹어치우듯이 그렇게 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때는 정신 못 차리고 어버버버 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홀라당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포기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걸 올리면은 와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보따리 구해놓으니까, 사람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이제 내가 그런다 이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놓는다고. 근데 누가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콱 하고 밀어가지고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죽을 둥 살둥 막 물 먹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와서 싹 살려줬어요, 나를.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내 은인인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답답하게. 전쟁의 원인 자체가 자기네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동물들 막 구해주고서는 막 사람들이 구해주는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간이라는 동물들 자체가 없었으면 동물들은 그런 일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물에 걸려서 죽을 지경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깊은 우물에 빠질 일도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아무리 구해준다 하지만 그건 진짜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푸틴의 리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푸틴. 볼게요. 제가 질문을, 푸틴이 정말 전쟁을 하러 가게 될까요? 이게 1918년도에 스페니쉬 플루가, 스페인 독감이 전쟁 당시에 퍼졌어요. 항상 같이 와요. 전쟁과 그러니까 지구가 그런 운세로 행성들의 운기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도 나고 바이러스도 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전쟁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늘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렇지 시리아나 이런 데는, 예멘 이런 데는 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너무 처참해요, 전쟁은. 푸틴이 정말 전쟁을 하게 될까요? 질문이. 이건 썩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답을 얻기가 힘든 질문이다 이 소리예요. 어우, 다 나오네요, 진짜. 뭐지,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푸틴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취소가 되든지, 이 사람이 도중에 계획이 확 주저앉게 된다든지, 전쟁을 한다고 칼은 뽑아 들었어요. 진짜로. 칼 뽑고 지금 막 나가려고 지금 막. 이게 원래는 전쟁 카드로 읽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데, 옛날에는, 1400년도에는 이 중세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칼들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테러를 한국에서 배운 분들은 제가 볼 때 다시 다 배워야 돼요. 거의가 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설이 다르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마차를 타고 다니는 마차를 옛날에는 이게 마차니까 어디를 이걸로 뭘 어떻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푸틴이 지금 자꾸 he's testing the water. 이거는 뭐냐면 미국을 자꾸 약을 올리는 거예요. 독을 올리는 거예요. 콕콕콕콕 쪼우는 거예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뭐가 있냐면 얼만큼까지 지가 할 수 있는가를 자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크림반도식으로 크림반도 남짝 주워 먹었던 그때처럼 돈바스도 기습적으로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면전으로 가면 자기는 끝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생션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벌써 들어갔어요. 생션이라 그러면 이제 경제 제재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은 유럽 쪽도 순순하게 자꾸 푸틴이 자기네 방향 쪽으로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막 크게 덤비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유크레인에 굉장히 자연 내추럴 리소스도 많고 그 반도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면은 자연 자원이 러시아 쪽으로 힘이 커지잖아요. 자연 자원은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악들을 하는 거야, 서로 간에. 그런데 미국이 그때는 자기네가 보세요. 상임이사국들이라는 거 중국, 소련, 프랑스, 잉글랜드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중국? 지놈들이 핵을 다 갖고 있으면서 남들은 못 갖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주저앉힌 거 아니에요. 유크레인을. 결국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어야 되는 거야. 있게끔. 그러니까 북한이 딱 보고 있을 때 야, 핵 포기하면 우리 끝장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겠죠. 아, 참.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편인 척 하지만 또 이해타산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도 완전히 100% 편을 들어주지를 못해요. 왜? 자기네가 그 유크레인에 있는 자연자원을 사다 써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또 싹 발을 또 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는 항상 그렇게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넵튠이 산 양자리로 들어가는 2026년도예요. 4년 뒤에요. 이거는 그때는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산 양자리는 화성이 담당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화성은 항상 전쟁의 신이에요. 그리고 destruction, 이 파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사냥자리 자체가 뜻이 그런 게 또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막 뭔가 일을 저지르고 보는 이런 에너지들인 거야. 이런 에너지들이 다 이게 마르스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리고 넵튠은 losses, 손실이란 말이에요. 손실. 사람이 죽는다든지 집이 파괴된다든지 지진으로 다 무너져 내려앉는다든지, 그게 넵튠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뭘로 인한 손실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넵튠이 지금 파이시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약 중독이 굉장히 많았죠. 점성학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것도. 그런데 100%다 맞진 않지만 거의 맞아요. 점성학도 큰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2026년도가 되면 그때는 어쩌면은 유럽 국가들이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가면은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가 시끄럽게 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러시아 푸틴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때 가면 시진핑도 안 좋아요. 그런데 푸틴이 뭐 80살 정도 됐으면 저 늙은이 빨리 죽겠지 이럴 텐데, 이게 지금 60? 70? 푸틴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들은 사람들이 빨리 죽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리딩을 보면 이 사람이 전쟁을 갈 수가 없게 돼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수포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말도 못해요. 지금 막 칼을 빼들고 지금 탱크를 몰고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또 나왔어요. 이 여자는 먼저 리딩에도 나왔던 사람 같아요. 아마도 유크레인 쪽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쟁을 못하게끔 막는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도중에 하려고 하다가가 아니라, 이게 옛날 해설을 할 때는, 중세기 때는 그렇게 해설을 했었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칼을 자기 옆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설을 하질 않죠. 이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는 게 잘 안 돼요. 전쟁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중에 실패.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 킹 오브 페너클스, 이게 누구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막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막 미국의 그 유엔 쪽 사람인가 보다. 유엔 쪽 사람들이 뭘 막 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경제 제재에다가 뭐에다가 막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푸틴이 꼬랑지를 좀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약간 좀 그런 리딩이에요. 경제 제재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살 눈치만 보게 되는,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게 전쟁이 나는 리딩이라면 다른 카드들이 나와야 돼요. 칼은 뽑아 들었어요. 사실은 탱크도 밀고 들어가고 막 하는데, 이거를 전쟁이 난다, 이 사람이 전쟁을 실행을 한다 라고 보기에는 제가 해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푸틴의 운세를 볼게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니, 안 그래도 세상이 시끄러 죽겠구만 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고요. 이 사람은 또 팬데믹으로 시끄러 죽겠구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신기해요. 이 운명을 자기도 이렇게 거스릴 수가 없는 그런 게 갑자기 잘 있다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물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 아니면 저런 일로, 저런 일 아니면 이런 일로 제가 그렇게 된다 그랬죠. 바다에 불이 나가지고 그 고급차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 넵튠, 제가 또 그거는 또 뭐가 있냐면 넵튠이 바다의 신이잖아요. 바다에서 불이 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바다에서 뭐가 가라앉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들이 지금 기름값이 말도 못하게 제가 기름값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엄청 올랐죠. 미국에 지금 5불돈 된대. 5불돈 2배 뛰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다른 물가들도 안 그래도 올라가서 지금 서민들이 허리가 휘청하는데, 전쟁한다고 설치는 바람에 지금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운명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북한을 갈구치고 북한만 물고 뜯고 거기에 날뛰고 우리나라 보수들도 우리나라 보수는 보수도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세계적으로 힘이 커지고 엉뚱한 데서 전쟁이 나게 생기고 이런 거예요. 북한하고 이란만 두들겨 패고 있는 사이에 엉뚱한 대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은 그 불똥이 자기한테 올까봐 지금 엄청 겁내고 있을 거예요. 디네 분쇄가 이제 어떻게 될지. 카드 처음 배우는 분들은 이 카드는 너무 커요, 사실은. 그래서 핸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 작은 사이즈들도 있어요. 또다시 나왔죠. 이게 먼저 리딩에도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 리딩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사람 계획이 이 사람이 주저앉게 돼요. 주저앉게 되고 자기가 하고자 하던 계획을 할 수가 없게 된 어떤 계기가 들어와요. 지금은 아니에요.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에스트롤로지를 조금 봤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넵튠이 에우리스에 들어간다든지 마르스가 있다든지 화성의 영향력이 지금은 크질 않단 말이에요. 화성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럴 때 유라너스나 마르스가 이렇게 각도 같은 것들을 좀 그런 걸 보고 전쟁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probability를 가능성을 점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말씀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카드도 이렇게 막 뭔가가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여간 굉장히 시끄럽게는 돼요. 하여간 시끄럽게 되고 유엔에서 지금 막 앞으로 의논을 막 하게 돼요. 그리고 제재를 누가 도움을 줄까? 푸틴에게 도움을 달라고 그러던지 도움이 조금 경제 제재를 하다가 도로 풀어주는 건지 뭐 하여간 뭐 그런 쪽이에요. 돈을 이 다른 데서 돈을 누군가가 푸틴한테 주던지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는 얻어요.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하게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손실이 많아요. 이 사람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돈바스를 먹을까? 그런데 전쟁 카드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전쟁이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전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I don't think so. 아비규환이니까 그런데 아비규환이기만 하지 또 다른 카드가 또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시끄럽게 만들기만 하고 한바탕 그냥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려고 설치고 날뛰고 이러다가 위험에 처하기만 해요. 위험에 처하고 그런데 결국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게 돼요.
소기의 목적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데 이 키포 카드 한번 볼게요. 푸틴 이 사람 찾아냈어요. 카드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미래가 보일까. 튜어맨. 테로랑 리딩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참 신기하지. 어떤 땐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이 키포 카드에는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카드 중에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제가 전쟁 리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Excuse me.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탱크를 몰고 들어가고 막 이래요. 지금 앞으로 전쟁을 한다고 막 탱크를 몰고 들어가고 하는데 이 다른 밀리터리들 말하자면은 뭐 연합군이라든지 미국 군대라든지 유럽 나토 군이라든지 힘을 합친 군인들과 맞닥뜨려서 이 사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로 밖에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아무리 봐도. 먼저 리딩에서도 제가 국지전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전쟁 가는 것처럼 좀 걱정은 좀 했어요. 왜냐면 전쟁 카드가 2개가 다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까봐 제가 그렇다고 함부로 전쟁 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굉장히 경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푸틴의 리딩을 봐서는 이 사람이 전쟁을 하려고 깝죽대기는 하지만 반대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들 하지 마세요. 벌어지지 않은 일을 걱정들을 왜 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를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냥 벌어지면 그때 걱정하고 어차피 걱정을 해도 안 해도 벌어질 일은 벌어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마음 먹는 대로 내가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만들기도 해요. 제가 정말 크게 경험한 게 작년 114도 올라갔을 때 한 48도? 하여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뭐 한 35도 이렇게 될 때는 막 더 아이고 더워 막 이러는데 114도 소리를 딱 들으니까 완전히 그 뉴스를 딱 듣고는 아득해요. 이거를 어떻게 견디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우나 갔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도 안 더웠어요. 진짜로. 사우나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더웠어요. 이거는 신체를 그렇게 만드나 봐요. 초능력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덥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한번 그런 연습을 좀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선거 때문에 막 시끄럽고 이런데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푸틴의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